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머 실력이 좋으면 유리해지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실력이 좋으면요, 좋은 회사를 들어가요. 그리고 첫 회사에서 좋은 문화를 배웁니다. 근데 실력이 좋으니까 그 회사에서 업무 자체를 좋은 걸 줘요. 좋은 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잘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벨 1 때는 잡을 수 있는 몬스터가 뭐 요거 하나라고 치면은 레벨 뭐 3 정도면 이걸 잡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경험치나 보상이 다르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신입이 됐든 경력자가 됐든 그 회사에서 아는 만큼 보이게 돼 있어요. 제가 개발업계에서 25년 가까이 이제 개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PHP의 스레드풀을 이해를 한다. JDBC의 커넥션 풀을 이해를 한다. 또는 이렇게 했을 때 그 스레드풀이란 걸 그 내면에는 스레드풀이란 걸 이해해야 되고, 스레드풀을 알게 되면 이제 그 스레드가 뭔지를 알게 되고, 풀이라는 개념이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자료 구조를 하나를 하더라도, 이렇게 자료 구조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그럼 예를 들어서 링크드 리스트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 내면에는 포인터를 알아야 되고, 포인터를 알려면 메모리라는 걸 알아야 되고, 메모리라는 걸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힙이나 스택이라는 개념이나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고, 그 운영체제에서 메모리나 어떤 프로세스의 프로세싱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운영체제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운영체제를 이해하려면 커널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커널을 이해하게 되려면 이제 드라이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거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하드웨어와 이제 그 소프트웨어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뻗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게 많고 여러분들이 지식이 많으면 잘 배워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IT 업계 정말 특이한 게, 내가 아는 게 요만큼 있으면 전혀 상관없는 분야인 것처럼 일단은 보이는, 특히나 여러분 이렇게 초보자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예를 들어서 웹 개발이랑 모바일 개발이 별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자료 구조는 동일하고, 실제로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도 다 비슷하고, 알고리즘도 비슷하고, 사실상 뭐가 다르냐면 이제 플랫폼적인 어떤 모델의 형태, 어떤 구조가 다른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웹 개발 하나를 한다고 해도, 나는 웹 개발자니까 일단 클라이언트 개발은 몰라도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뭔가 이제 프로세스를 하나 이렇게 짜잖아요. 열심히 코딩을 해서 웹 서버에 태워서 보내면, 이제 그 잘 모르는 개발자들은 보면 웹 서버 자체에서 사용자한테 전달되는 것까지만 봐요. 근데 진짜 잘하는 개발자는 어떤 짓을 하냐면, 내가 웹 서버 단에서 웹 서버 구조 자체에서 보여주는 이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요청을 어떤 방식으로 이 웹 서버에서 처리하느냐를 봅니다. 실제로 그 웹서버마다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방식이나 이벤트 루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게 얘기하면 이벤트 드라이브는 아파치 같은 npm 방식, 프리포크 방식, 워커 스레드 모델,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거 말고도 요새 이제 구글이랑 고에서 나온, 그게 거기서 이제 레벨이 더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제 지금 그 서버가 이름이 뭐였더라, 그 구글 고로 만들어진 웹 서버가 있거든요. 보면은 이게 최근에 이제 공부를 하던 건데,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잠깐만 멈추겠습니다. 네, 찾았어요. 캐디라고 하는 웹서버가 있거든요. 구글 고로 만들었어요. 자, 이 웹서버 하나를 우리가 볼 때에도 얼마나 신중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개발자들은요, 이 캐디 자체가 가진 아키텍처와 그 다음에 이제 랭귀지 그 자체가 가진 시너지를 이용을 해서 사실상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진짜 그 정도를 한다니까요. 정말 쓸데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냐면, 일단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진짜 여러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부량이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다 영어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영어 공부 팀노바 오기 전에 영어 공부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거예요. 아, 뭐 코딩 어설프게 하는 거 의미 없다니까. 사실 이 어떤 기술을 이해하고 쓰는지가 더 중요한 거지. 사실 한국인이 왜 김치를 좋아하느냐 그러면 그냥 맛있어요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먹으면 되지 이러면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김치학 박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깊이감 있게 생각을 좀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김치의 역사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100년 전에 고춧가루가 새로 나와서 원래 한국인들은 백김치를 먹었었다, 백김치는 지방마다 어떤 특색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된 배경은 어떠하다, 뭐 이런 것들, 사실 김치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단순히 김치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박사라면 그런 어떤 김치 역사 같은 것도 우리나라만큼 잘 알기가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 환경 자체가 우리나라 고유 음식이기 때문에 훨씬 공부하기 좋은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웹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웹서버 관리자가 따로 없는 경우, 특히나 중소기업은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이 서버 추천을 해요. 이거 되게 괜찮아요. 이게 2015년도에 나온 서버, 그러니까 핫하죠. 팀노바 창업 때 나온 거니까 우리랑 동갑입니다. 아무튼 그런 서버인데, 이제 구글 그러니까 고 자체가 가진 게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학생들한테도 공부를 시키고 있고, 실제로 어떤 친구는 되게 깊이 있게 보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팀노바에 있는 팀원 한 친구가 이제 KD에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팀장님, 저는 이 서버가 제가 좀 깊게 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그 캐디 자체에 대한 어떤 여러가지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더니 굉장히 빠른 서버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왜 빨리 나왔는지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 깃허브나 이런 포럼에 가서 이제 물어보면 그 개발자가 얘기를 해줍니다. 개발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네 여기다 이제 질문을 했어요. 찾으면은 그 친구가 있을 거예요. 질문을 하는데 왜 이렇게 빠르냐 라고 했더니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이 질문을 성운 파트장이 했어요. 성운 파트장이 2년 전에. 그러니까 되게 오래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갑니다. 이제 성운 파트장이, 여러분들 상운 파트장이 질문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새로운 친구가 본 거야. 봐가지고 왜 빠르냐 했더니, 그때 이제 이 개발자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우리 웹서버가 빠른 이유는 구글 고가 가지는, 그러니까 고라는 랭귀지가 가지는 어떤 그 스케줄링적 특징, 그러니까 언어라고 해도 다 똑같지가 않아요. 실제로 얘는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강점으로 가지는 게 이제 싱글 코어에서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병목 현상, 컨텍스트 스위칭,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이거를?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하려나? 문맥 교환이라 그래서 이제 스레드가 같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할게요. 이제 코어가 되게 많지 않아도 이제 좋은 속도를 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이 서버를 썼을 때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랭귀지와, 여기서 보면 랭귀지와 구조적 특징이 두 개가 물려 있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어떤 랭귀지 자체에서 여러분들 어떤 언어가 좋아요? 뭐 이런 거 되게 유치한 질문이고 바보 같은 질문인 게 뭐냐면, 이제 같은 랭귀지를 쓰더라도 PHP, FPM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호출하는 방식, 뭐 Fast CGI나 뭐 아니면은 뭐 WSCGI 뭐 이런 걸로 호출하는 거랑 직접적으로 이제 동적 라이브러리를 내부에 삽입을 해서 호출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구조가 랭귀지 하나로만 속도가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아니까 이제 잘 하시는 분들 이거 다 알아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그 포럼에 가서 물어봐요. 물어보고 개발자분이 직접 답변해 주는 게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공부를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면 이제 논점에서 많이 벗어났네. 내가 뭔 소리 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런 이제 캐디 같은 이제 웹서버 같은 거 아마 이렇게 잘 보세요. 나중에 꽤 인기 많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구글 스테디아에서 쓴 웹RTC도 틱톡에서도 쓰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걔네 서비스 출시 전에 우리는 웹RTC 쓰고 있었어요.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뭐 일반 학원 정도 수준으로 가르치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테디아가 나오면서 이제 웹RTC가 빵 떴는데 그 전부터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가르쳤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거 기술 가르칠 때 보면 캐디 같은 서버도 지금 거의 안 쓰더라고요. 국내에서 한 기업에서 쓰나? 그런데 아마 저 장점을 활용한 기업들이 나올 겁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대로 깊게 개발하는 것을 보여줌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깊게 들어가는 거야. 저렇게 깊게 들어가고 사실 그걸로도 부족해요. 사실 저 캐디 자체가 가진 구조적 특징이나 사실 소스까지 다 파악하면 더 좋죠. 사실은 더 좋은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는 1차 생산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깊게 개발하는 것을 이제 저렇게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저런 접근이 쉬워 보여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공부 양이 많아야 되고 가진 게 많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정은 모두에게 공평하잖아. 며칠부터 며칠까지 해야 돼 라고 이미 있는데 내가 가진 게 적으니까 저런 거 보는 여유가 없는 거야. 그냥 적당히 막 이렇게 갖다 붙이면 막 되는 것만 이제 하게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실력이 안 좋으면 생기는 케이스인데, 일단 실력이 좋을 때는 아무튼 저걸 깊게 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얘가 출시되고 2년밖에 안 됐을 때 성훈이가 이미 질문을 한 거죠. 사실 그거는 다 증명이 되고 여기서 찾아보면 연성훈 파트장의 질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되면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완전 핫해요. 완전 멋진 서버야. 근데 이런 거 보고 막 흥분하는데 여러분들 흥분 하나도 안 되시죠? 재밌어. 근데 저런 거 찾아보면 진짜 재밌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일을 잘하겠죠. 연봉은 당연히 뭐 연봉 상승률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몇 년 일하면 이제 딴 회사 가고 싶다거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때 뭐가 생겨? 이직 경쟁력이 생깁니다. 회사에서 잡죠. 이제 이쯤 되면 프라이드는 상승하고. 왜냐면 그 정도 되는 개발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얘기를 다 무난하게 다 이해하셨으면 사실 굉장히 괜찮은 편인데, 팀노바에 있는 팀원들은 제가 한 얘기의 상당수, 특히나 응용 2단계 하는 친구들은 상당수를 다 이해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깊게 얘기해도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 경쟁력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언급한 것도 다 공부해보시면 되게 좋을 겁니다. 한번 정리해보세요. 뭐 운영체제도 공부해도 좋고, 근데 공부할 게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프라이드는 상승하죠. 프라이드는 상승하고 내가 언제든 여기 나가도 좋은 회사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거든. 그럼 어떻게 돼? 내 몸값은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잡으면 안 잡아도 상관이 없어. 나는 그냥 높여서 딴 데 갈래.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제 행복하겠죠. 근데 처음부터 실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냐면 저연봉 회사 들어가요. 군대생활 시즌2가 시작되고 부실한 회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초반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막 그지같은 회사 간 얘기 해줬죠. 제가 경험 안 해보고 하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그래도 여기 현업은 15년 하고 있고, 지금 현업 전에도 제가 그 학원에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강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고, 그 옛날에 어렸을 때 막 10대 때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내가 재능은 없었어도 나는 잔뼈가 굵어가지고 막 별의별 상황을 다 경험해봤어요. 착취도 많이 당해봤고. 근데 그 착취라고 생각 안 해요. 다 수업료라 생각하지. 어쨌든 처음부터 실력이 안 좋으면 저연봉 회사 들어가고 군대생활 시즌2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는 부실한 회사를 가는 거죠. 꼰대 중에서 그런 꼰대가 없어. 여러분들 이제 이등병이 돈 많이 받으면 병장이 가만히 있겠어? 근데
실제로 이 계급이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고 나이 또는 우리나라 그 유교 사상 되게 심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 꼰대님들이 이제 여러분들 가만 놔주지 않으시겠죠? 그러면서 연봉도 저연봉 받으면서 이제 따까리는 하는 거야. 근데 그 잘못은 처음에 준비 안 한 그 학생의 잘못인 거예요. 그 개발자의 잘못인 거죠. 실력 없는 개발자가 그렇게 되니까 다른 회사를 가려고 해도 이력서 여러 개, 솔직히 처음부터 누가 이제 안 좋은 회사를 지향하고 가겠어. 왜냐면 처음에는 다들 이제 뭐 마음은 다 구글이지. 삼성에서 날 뽑아줬으면 좋겠다 이러겠지. 네이버에서 날 뽑아줬으면 좋겠다 이러겠지. 근데 처음엔 다 그런 판타지를 다 가져요. 판타지는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런데 이제 현실을 체감하게 되죠. 애지간한 내가 무시했던 중소기업조차도 나를 안 뽑네 이렇게 되면서 안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불안해지거든. 이게 여러분 구직하다 보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좀 안 좋은 데 가서 이제 뭐 그냥 막 1년 2년만 뭐 배워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첫 회사부터 잘못 고르면요 잘못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꼰대한테 배우면 꼰대가 되고요. 막 그래서 첫 회사부터 좀 이상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리고 삶의 질이 좀 안 좋아지는 게 연봉이 보통 낮잖아요. 연봉이 낮으니까 사실 삶의 질도 너무 안 좋은데 IT 업계가 또 실력 없으면 야근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꼭 그래.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회사 그건 야근하는 건 회사 문제지. 왜 근로자한테 이거를 전가하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야근을 하는 이유 자체가요. 처음에 일단 일정 조율을 그러니까 일정 조율 자체를 안 하는 회사를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본인 잘못이야. 일정 조율 같이 했는데 그거 못 맞춘 거는 본인이 일정 조율을 잘 못한다거나 아니면 일정 조율 할 스킬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해놓고 약간 그 소화를 못할 스케줄을 잡거나 어느 정도 본인한테 잘못이 되니까요. 그리고 개발자랑 협의 없이 일정을 잡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회사라서 그런 회사는 애초에 빨리 나오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도 그건 도라이지. 개발자가 뭐 부속품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아는 게 없으면 없을수록 일정을 되게 비현실적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꼰대 회사 또 이제 상사한테 또 잘 보여야 되잖아. 꼰대 회사는. 그러니까 비현실적으로 잡고 제가 어떻게든 해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저녁 10시 11시까지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 탓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공부를 안 한 자기 탓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일단은 야근이 많으면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실력이 안 들어. 그리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잘 못하면 좋은 일을 또 안 줘요. 그럼 사수가 없는 경우엔 더욱 배울 게 없어요. 제대로 못 배워요. 어려운 일 안 줄 텐데 사수가 있어도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일 안 줘요. 소화를 못하니까 고객사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소화를 못한 일을 줘서 뭐 어떡해.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직이 힘들어져요. 나중에 여러분들 몇 년 지나고 나면 연봉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분명히 이제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거든. 어떤 회사든. 그러면은 이직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회사 욕하고 노예생활이라고 막 투덜투덜대고 나 연봉 낮다고 저 연봉 받게 되는 거죠. 왜냐면 회사 입장에선 얘 나가도 상관없으면 굳이 안 잡거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 회사가 되게 못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회사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회사는 그냥 딱 걔네도 자기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창업을 하잖아요. 초기 기업 아니면은 뭐 투자자한테 막 싸바싸바해서 어떻게 막 대표가 빌어가지고 뭐 갖고 오는 거잖아. 투자금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회사 키워놨는데 그 돈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겠어. 그런 생각을 해봐야지.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돈 모아서 개발자가 치킨집 창업을 했어. 그 안 하는 걸 바라야 되겠지만 뭐 IT 기업을 창업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들 이렇게 몇 년 모아가지고 이렇게 창업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많으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여러분 막 직원을 뽑았는데 얘가 완전 노답이야. 얘를 뽑느니 차라리 그냥 똘똘한 한 명을 뽑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은 사실 걔를 해고하는 게 맞죠. 근데 또는 걔가 별로니까 연봉을 적게 주겠죠. 여러분들 마인드랑 똑같아요. 우리가 창업을 했다고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기업이 왜 그런지 굉장히 쉽게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장기적으로 경력이 많아질수록 실력과 경험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명문대 나왔어도 연봉 고만고만하게 받아가면서 죽수는 40대 개발자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준비 잘 된 명문대 개발자는 진짜 괜찮죠. 걔네들은 애초에
집중력도 좋고 머리도 좋은 친구인데 실제로 준비까지 잘 됐어. 개발 공부까지 잘 돼서 그런 애들은 괜찮죠. 근데 그런 애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제가 그 나름대로 이제 뭐 명문대들이랑 정말 일을 많이 해본 결과 그 되는 애들은 딱 정해져 있다. 한 명문대들도 30명 있으면 그 중에서 한 진짜 4-5명? 그 정도면 괜찮을걸? 왜냐면 그 팀노바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요. 많이 왔어요. 서영고도 많이 왔었고 이제 그런 애들 이렇게 종합해본 결과 팀노바에 오는 학생들은 그렇게 천재적인 애들은 거의 없었다. 거의 없었고 그런 친구들은 애초에 이제 학력도 좋고 이제 학교에서 본인이 괜찮게 하니까 이제 사실 취업에 문제가 없죠. 네, 아무튼 뭐 꼭 그런 문제 아니에요. 약간 이거는 개발은 좀 다른 문제예요. 약간 일반적인 그 공부머리와 조금 다른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 방향이 조금 달라요, 제 생각은. 아무튼 경력이 많아질수록 실력과 경험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라는 게 IT 업계에서 바라는 게 생각보다 좀 많아요. 대신에 그 다른 직업에 비해서 저희가 좀 이게 공부 양도 많고 굉장히 많이 힘든 건 사실인데 전문직이 다 그렇잖아요. 뭐 의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이런 전문직일수록.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모든 기술들이 그 IT 중심으로 가죠. 그리고 이제 수요가 지금 수요가 더 많아. 공급보다. 그러니까 잘하는 개발자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를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났다 막 이렇게 하면서 코 딱 들고서 너는 얼마 줄 거야? 막 이러면서 조금 이렇게 좀 재수 없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남 앞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 그거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 그런 게 되게 내 마음에 약간 위안이 되잖아. 프라이드 가지고 사는 거 좀 멋있잖아. 근데 나는 그렇게 사는 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력이 없으면 명문대생이라도요 40대 되면요 되게 초라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실무 능력이 훨씬 중요하거든. 우리가 기업이 명문대생을 뽑는 이유가 뭐냐면 일을 시켰을 때 잘할 확률이 보편적으로 높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전에서 경력이 10년 이상 쌓이고 20년 이렇게 된 사람들이면 사실 그 사람이 지나온 과정이 그 사람의 실력이거든요, 그냥. 그래서 명문대 안 나와도 그렇게까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제 팀노바를 선택해준 사람들이 사실 되게 많았거든요. 되게 많았고 근데 사실 저는 굉장히 초라한 학력을 갖고 있고 누구나 나올 수 있는 서울 디지털대학교 출신이고 그런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124명 3,634만원 이 연봉 이거는 동작교육청에 저희가 직접 인증한 연봉입니다. 허위과장 광고 없고 저희 쪽에 청강을 오시면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게 힘드시면 동작교육청에 전화를 거셔서 팀노바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는가 그게 이제 그쪽에서 검증을 하셨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저희는 못 믿으셔도 동작교육청은 믿으실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팀노바 진짜 괜찮다. 그리고 팀노바는 이제 모든 작품도 다 공개를 하잖아요. 팀노바 오픈 카페에 가시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를 신뢰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경력이 10년이 넘고 15년이 넘고 막 20년 이렇게 된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이 가진 학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IT 업계처럼 실무 그 자체가 크리티컬한 분야라면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50대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커리어가 있거나 아키텍트적인 역량이 뛰어나야 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실무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한 20대는 막 학력이 최고인 것 같고 30대만 돼도 학력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30대 제가 중반이 돼 보니까 좀 느껴지는 게 이렇게 30대 중반 이상이 되면 내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걸 실질적으로 내가 보여줄 수 그러니까 결과로 나타낼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40대 이전에 훌륭한 습관을 만들지 않았다면 그 개발자는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40대 이전에 훌륭한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습관이란 게 정말 사람들한테 무서워요. 제가 그래서 패턴 교육법이란 걸 만들었는데 습관 자체를 바꿔주는 교육법이에요. 그게 굉장히 제가 행동심리학 같은 것도 공부를 좀 많이 했었고, 그 여러가지 심리학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에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가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을 통해서 만드는 학습법인데, 그게 필요한 이유가 제가 이제 40대 이상인 분들을 꽤 많이 가르쳐 봤거든요. 한 10명 정도? 10명 정도 1대1로 제가 어렸을 때 많이 가르쳐 봤어요. 20대 때. 개발자 현업 하면서.
그때 제가 40대 분들을 가르치면서 한 공통적인 생각이, 이게 그 사람이 40대 이후에 보여지는 그러니까 40대가 돼서 보여지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굳어져 있더라. 그래서 공부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20대 친구들을 동일 기간 동안 가르치거나 10대 친구들을 동일 기간을 가르친 거에 비해서 아웃풋이 정말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굳어져 버린 거죠. 습관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 40살이 됐을 때 자기 인상에 대한 그러니까 인상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 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게 단순히 인상뿐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는 패턴, 이게 우리가 소위 이제 꼰대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50대 60대 이렇게 된 사람들 보면 막 말 안 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몰라 막 이러면서 막 말하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산 사람들은 잘 안 바뀌어요. 나이가 들수록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훌륭한 습관을 만들어 놓는다면, 공부하는 습관이라든지 현업 개발자들 모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좋은 패턴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이것저것 열심히 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습관을 지금 들여 놓으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는 굳이 뭐 팀노바 애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습관이 가지는 엄청난 파괴력을 얘기하는 거야. 습관이란 게 고착화가 되려면 21일 정도 같은 행동을 반복해야 된다고 해요. 안정적인 건 한 2달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습관을 2달 정도 유지를 하시면 그게 정말 내게 된다고 하니까 그런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습관. 자, 실리콘밸리 60대 개발자를 소개를 할게요. 제가 이거 사진 올려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2014년도에 이제 인터뷰했던 기사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김우용 기자님이 이제 하신 건데, 올해 나이 만 60세, IT 경력 33년, 지금도 현역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있다. 한국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의 한 획을 그은 사람, 현재 캘리포니아 산마테오의 스냅로직이라는 회사에 근무 중인 성기준 씨가 주인공이다 라고, 이렇게 다는 못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분이 어떤 짓을 하셨냐면, 2006년에 오픈소스 빅데이터 분산 처리 기술 하둡이 처음 세상에 공개된 지 2개월 뒤 한국의 네이버도 하둡 도입에 나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빅데이터라는 거의 중요성을 굉장히 이제 느끼신 거죠. 그리고 그는 당시 네이버 하둡 클러스터 개발을 총괄했다라고 해요. 근데 2006년도면 이분이 2014년도에 60세였으니까 2006년도면은 거의 한 8년 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52세셨는데 이거를 총괄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생각을 우리가 좀 한번 해봅시다. 이분이 한국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의 선구자 중 한 명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나라 곳곳의 회사에서 빅데이터와 하둡 기술의 절정고수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자, 봐봐요. 50대 개발자 분이셨는데 변화하는 세계에 빨리 적응하는 스킬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개월밖에 안 된 기술을 바로바로 이제 간파해내시고 이렇게 보여주신 퍼포먼스 때문에 국내에서 최고로 꼽혔던 분이에요. 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왕초보자가 2개월 만에 빅데이터 공개된 기술을 빠르게 쓸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게 많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이 좋고 어떤 좋은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몇 개월 안 된 기술을 간파하는 기술을 이제 파악을 빨리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서서 이제 그런 웹서버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웹서버 자체를 이렇게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떤 니즈는 항상 있고, 그 기술이 생기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공부를 하는 스킬, 그게 쌓이려면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굉장히 레벨이 높아야 돼요. 어떤 기술을 보는 깊이감이 있어야 되죠. 왜냐면 지금 하둡 같은 경우는 분산 처리도 있죠. 그러니까 분산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영어도 잘해야 됐겠죠. 영어도 잘해야 되며, 그 다음에 이제 왜냐면 새로운 기술은 한국어로 지원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데이터 수집에 대한 어떤 크롤링에 대한 이해라든지, 아니면 그 분산 처리, 그리고 그걸 유지보수할 수 있을 정도로 소스를 보는 능력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가이드가 있겠지만 초기 기술은요, 가이드가 굉장히 허접해요. 보통은
그래서 근데 이분이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60대인데도 코딩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도 원래 계속 있었으면 잘 나갔는데 2006년도라는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거의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2005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 빅데이터라는 게 사실 세상에 나온 적도 없어요. 빅데이터가 나온 게 그 이후로 2010년도 이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언론에 나온 게. 예, 지금 한 빅데이터 언론에 나온 게 한 5년 됐죠. 근데 네이버는 사실상 굉장히 빠르게 그 기술에 주목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엔진엑스 웹서버가 점유율 높게 된 이유가 네이버에서 엔진엑스 쓰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아파치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렇게 떨어져요. 국내 대기업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나 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팁노바가 굉장히 지향하고 있는 점이에요. 저희는 그러니까 국내 대기업보다 더 앞서서 더 미래를 보는 프로세스를 더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 여기 성기준 씨처럼 이분처럼 정말 60세 때까지 개발하는 개발자를 만들고 싶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공부를 가진 게 많으면 그 다음 거를 흡수하는 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언어 천재들 진짜 뭐 이렇게 언어 막 3-4개씩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데는요, 뭔 소리야,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데는요, 그렇게 많이 시간이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에 비해서. 공부라는 게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도 비닉빈 부익부처럼 정말 자기가 공부를 잘 해버릇한 사람은 집중력이 좋아서 더 쉽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발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굉장히 다방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빅데이터란 기술은 지금은 뭐 빅데이터 개발자 해가지고 그냥 뭐 적당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초기 기술 자체는 굉장히 이제 아직 그 판때기가 깔려있지 않은 어떤 거친 뭐 숲, 거친 사막 막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길이 없는 길을 걷는 느낌? 막 잡초도 이렇게 뽑아야 되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거를 미리 저격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관련 기사는 제가 제 블로그 보면은 제가 이 기사를 2016년 1월 31일에 올렸어요. 근데 이게 2014년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블로그에 이제 팁노바 블로그에 오시면은 요렇게 치시면은 요 기술 누르면 나와요. 실리콘밸리에서 만난 환갑나이 개발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제 이걸 보면서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저도 이제 존경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좀 질문 같은 거 있으시거나 하면은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